안녕하세요.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만한 나라인데요. 앙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앙골라 들어는 봤어요. 그죠. 저도 들어는 봤다가 이번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별도 있고 칼도 있고 이슬람 국가인가? 짠, 보실까요? 어떤 주제들을 얘기할지 여왕님도 보이고 물가도 보이죠. 네. 그리고 기름 사막도 나는구나. 보이고 네, 많이 납니다. 이제 앙골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골라의 정식 국명은 앙골라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고 앙골라도 굉장히 면적이 넓은 나라인데요. 그러네. 네, 한반도의 5.6배. 좋겠다. 네,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고요. 수도는 르완다 아니라 루안다입니다. 루안다는 나라 이름이고 그러니까. 루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면적에 비해 좀 인구는 적은 편이에요. 4천만 명이 좀 안 되고요. 네. 기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열대, 온대, 아열대 이렇게 여러 기후들이 공존하고요.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 루안다, 이 해변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위에 하핀다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 앙골라입니다. 신기하다. 네, 나중에 자세한 얘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이는 게 바로 루안다 수도입니다. 딱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네요. 바다가 보이고 건물도 깨끗하고. 네, 깨끗합니다. 이 수도는 막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큰 수도죠.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포르투갈이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노예 무역도 하고 이쪽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죠. 포르투갈이 쌓아놓은 곳이다. 네, 네. 이 루안다는 또 높은 생활비의 도시로 또 악명이 높습니다. 이제 2015년과 14년도 이렇게 1위를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생활비로 좀 악명이 높았고, 이 머셔라는 해외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이 해외 주재원 생계비를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우와. 당시에 이제 1위를 했었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주재원들 중심으로 생활비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나 공급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활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경호원을 고용하나? 네, 그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물가를 비교할 때는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스위스를 넘었. 네. 그러네요. 홍콩도 넘고. 와. 네. 우리나라 24년도 16위입니다. 저런 거 높은 거 안 좋아. 기후를 보시면 이 지도인데요. 북쪽이 열대 기후, 그리고 왼쪽에 이제 해변가 그 아래에 사막이 있고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안다의 12월 날씨가 이제 제가 남반구라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해 보이죠. 네. 바다 비사막이네. 저기 예쁘겠다. 그거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너무 센스가 좋으십니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공식 언어가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나 신문 뉴스에서 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학교에서는 이 포르투갈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양한 9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3개의 민족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가 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왼쪽에는 앙골라가 보이고 오른쪽에 또 빨간 게 이렇게 조금 보여요. 네. 모잠비크. 여기도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스리랑카 옆에. 그래서 민족 그룹을 이렇게 오빈 분두족, 킴 분두족, 바콩고족이 이렇게 주요 민족이고 그 오른쪽은 언어 지도예요. 그래서 언어가 엄청 알록달록 다양한 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지리아만큼 많지는 않다. 앙골라의 종교는 아무래도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는 정부가 기독교를 편애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앙골라에 가시면 성당들이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앙골라의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네, 화폐는 앙골라 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량은 1,000억 불이 좀 안 되고 1인당 GDP는 2,000불이 좀 넘습니다. 나이지리아보다 낫네. 그죠. 나이지리아의 GDP보다는 조금 높죠. 그래서 보시면 GDP가 이제 춤을 춥니다. 널뜹니다. 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서 20년간 이게 빠르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유가를 맞고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그리고 지금 살짝 다시 유가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1인당 GDP도 이 GDP와 거의 좀 비슷한데요. 이게 높았다가 유가가 항상 높아서 이제 기름값이 기름을 많이 팔았을 때고 네. 점점 또 곤두박질을 치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이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네.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서 8년도를 보면은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1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유가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다시 조금 스물스물 유가 회복이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만 봤을 때는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무려 그러니까. 30% 정도가 와. 되고요. 이게 심각하죠. 이제 3분의 1이 논다는 얘기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23년도 기준 봤을 때 한 6% 정도 되네요.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석유에 의존을 많이 하는 국가인 건데요. 이 아프리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GDP의 30% 그리고 조세 수입의 50%, 수출의 90%가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석유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떤 인프라를 확충한다거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앙골라도 이제 보시면 아까 나이지리아가 1인데 앙골라는 한 4번째 정도. 4번째, 3번째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석유 생산을 나타낸 이 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요게 다 이제 기름과 관련된 겁니다. 거의 뭐 80%가 넘는데요. 거의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유가가 굉장히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이제 네덜란드 병이라는 경제학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때 네덜란드가 천연가스가 이제 발견이 돼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통화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데요. 이 나이지리아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하나의 자원이나 하나의 뭐 이 산업에 치우쳐서 경기 호황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게 다시 경제가 퇴보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앙골라도 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였고 이런 네덜란드 평의 경제학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름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앙골라를 대표하는 것 중에 윌위치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식물입니다. 이 수명이 1000년에서 300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 이 고대 식물이고요. 제 눈에는 그냥 여러 개의 잎사귀가 보이는데 네. 근데 아니래요. 이게 잎 2장이 이게 얽히고서 얽힌 거라고 합니다. 꼬인 거예요? 실타래처럼? 네. 사막 말씀하셨는데 나미부 사막에서만 발견되는 식물이에요. 신기하게 생겼네. 굉장히 흥미롭죠. 나미부 사막인데요. 이 사막은 앙골라에서 나미비아를 거쳐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긴 사막이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윌리치아는 이 나미부 사막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미부 사막이 가장 오래된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많이 드는 사하라 사막은 젊은 사막에 속합니다. 2에서 300만 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 나미부 사막은 5,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사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미부 사막은 근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막에 완전히 접해 있죠. 그래서 세계 유일의 해안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게 신기하다. 쉽지 않은데 네. 진짜 예쁘다. 저기 한번 꼭 가봐야지. 피디님 꼭 가보시고 네. 사진 보내주세요. 같이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저만 보는 생각을 하십니까? 가이드는 오 작가님. 그리고 이 영양, 그 나미부 사막에 나우크루프트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또 가장 큰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자이언트 세이블 영양이라는 이 멸종 위기의 동물이 있어요. 이것도 나미부 사막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 유명한 칼란둘라 폭포. 이 폭포는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큰 폭포예요. 가장 큰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고 이 폭포는 이 폭이 무려 410m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다른 사막이나 영양은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이 저거는? 폭포는 보고 싶어요. 가시면 사진 보내주세요. 아이슬란드 같이 가시죠. 데디포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